네. 예, 어서오세요. 자, 예,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뭐 잘 끝났죠. 뭐 각각 뭐 1% 이상, 코스닥은 0.7% 네, 상승 마감을 잘 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역시 대형주 장세는 아니고 그냥 지수 환율 하락에 따른 뭐 지수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 어제처럼 짧게만 체크해 드리고요. 오늘 이제 방송 주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오늘 그 저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정치 테마주 즉 대선주를 그 아직 뭐 대선이 3년 이상 남았으니까 3년 동안 가져간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좀 정신 좀 번쩍 들게 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정치 테마주 장기 투자하면 요렇게 끝난다. 네. 이런 주제를 이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요것 때문에 장중에 급등을 했고, 또 장중에는 이제 그 한동훈 씨 이정재 관련주들이 추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왜 그 한동훈 씨 출마설 때문에 이제 청주 출마설, 뭐 춘천 출마설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이제 뭐 시작하는 종목들이지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디가 갔냐면 용산, 서울 용산 출마설이 또 나와가지고 서울 용산에 그 본사를 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바른손이라든지 뭐 제이시언 시스템, 뭐 기타 등등등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쭉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는 뭐가 같냐면 그 제7 광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련된 노래도 좀 있고 그 영화도 옛날에 하나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그 22년 만에 제7 광부 거기에 탐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이제 대성에너지라든지 네, 중앙에너비스, 뭐 대성산업 이런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가 시간에서 대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보죠. 지수는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큰 등락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한 1% 네,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0.76%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그죠? 대형주가 재미가 없을 거다. 대형주가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네, 지수도 재미가 없죠. 그냥 그렇습니다. 다만 네, 체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 잘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그 방향성이 달라요. 물론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지수가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여기가 저기였죠. 그 11월 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 전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여기 보시면 순간 환율이 급락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가 그 이후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계속하면서, 그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1,300원을 살짝 깨놨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전저점이 여기가 한 126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져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수가 이제 크게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유지만 해줘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그 지수만 유지를 해줘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전보다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 연초에 나오는 뭐 연초랠리 이런 거 다 떠나서요,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환율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은 뭔가가 좀 불안하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뭔가가 아주 편안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경제 데이터 가지고 내년 경제가 어쩌다 뭐 저렇다 막 얘기하는데 그거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거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흠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행동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그런 거 보시는데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 얘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오늘 일단은 이제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면서 정치 테마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 뭐 이것부터 하죠.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봇주하고 이제 한동훈 테마주 뭐가 움직였는지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 테마주 즉 대선주는 한번 잘 대장주, 그죠? 대장주 하나 잘 사놓고 선거 때,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쯤까지 들고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특히 위력 대선 후보 주목 하나 잘 뽑아가지고, 그죠? 네. 비중을 왕창 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대선이 2027년에 있잖아요. 2027년 3월에 있죠. 지금 202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년하고도 한 4개월 남은 건가요? 만 3년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씨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 관련주를 사서, 요즘에 싸거든요, 그죠? 네, 못 갔으니까 당연히 못 가죠. 리스크가 커가지고 지금은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걸 사가지고, 아니야, 난 이재명 씨가 난 될 거라고 봐,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봐, 그래가지고 뭐 3년을 들고 간다는 이런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테마주를 한 개나 또는 몇 개를 들고 비중을 좀 압축을 해서 3년 정도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듣고도 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잘 몰라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시면 빨리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지금은요, 주식 투자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저도 애들을 키워요.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 거 막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옛날이랑 참 많이 달라진 게, 자, 지금 뭐 여기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만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옛날에는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냥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냥 뭐 놀고 공부 안 해도요, 머리만 조금 되면 3학년 때 벼락치기 해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쵸? 그 당시엔 그랬어요. 핑핑 놀다가 고3 2학기 때 어디 절에 들어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 친구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벼락치기로.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교육제도를 하도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고1 때 좀만 놀잖아요. 그러면 고2, 고3 때 아무리 잘해도 정말 높은 점수 이제 어디야 좋은 대학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중3 때부터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갈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정말 좀 그렇게 안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몇 건 했냐면 주식도 똑같아요. 대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가치주, 성장주 투자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아유 뭐 3년 뒤에 뭐 그때가 하죠. 지수 좀 올라오고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할게요. 해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되지. 요즘에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요, 중3 때 고등학교 때 수학 1, 2, 3학년 거 다 띄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대요. 영어 단어 다 외우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대요. 들어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닥치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닥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닥쳐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잘 해드릴 테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어쨌든 사람들이 뭐 3년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화공영을 보면 돼요. 참고로 이제 오늘 지금 이 하는 얘기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좀 해드리고 왔어요. 네.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새기시라고. 2007년도에 여기 이게 이화공영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 중에서 4대강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이화공영이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요게 차트를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세세하게는 안 보고 한 7월, 8월쯤부터 급등을 했는데 여기가 대충 얼마냐면 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충 그냥 1,000원. 여기는 25,000원. 그러니까 대충 한 25배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달 동안? 4개월 동안. 원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건이 없었으면 그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는 항상 12월 달이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12월 달이었거든요. 2007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12월 달이었는데 8월 달에 급등을 시작해서 무려 25배를 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갔느냐? 언제까지 갔냐면 선거 전날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3년 전에 대충 여기쯤에 사가지고 여긴 200원입니다. 200원 3년 전쯤에 사가지고 쭉 들고 가면 선거 직전까지 들고 가면 이거 얼마예요? 이건 100배가 넘죠. 200원짜리가 2만원 갔으니까 100배가 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5배, 10배, 20배, 30배 문제 없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보고 하는 얘기예요. 언제적 얘기죠? 16년 전 얘기입니다. 16년 전에 뭐 하셨나요? 아무튼 16년 전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3.5%죠. 옛날에 5%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 3.5% 갖고 죽는 소리 하는데 그때는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갔어요. 언제까지? 선거 직전까지.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죠, 그죠? 그 다음 대통령 당선될 때 누가 있었냐? 저기가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주요 테마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정책주 중에 가장 먼저 튀어 올라온 게 누구냐? 이거였어요. 아가방 컴퍼니. 2011년 1월부터,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2010년 말인데 대충 이때부터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언제 끝났냐거든요. 잘 보세요. 대통령 선거가 그 다음에 언제 있었겠어요? 2012년 12월 달에 있었겠죠? 12월 13일인가 그래요. 근데 고점이 언제예요? 2012년 1월이에요. 1월 초, 1월 3일이에요. 자, 언제 끝났어요? 거의 1년 전에 끝납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네, 1년 전에 끝났어요. 이 당시에 여기서 수익 난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이 다 났겠죠. 왜? 신고가였으니까. 이거 더 간다고 안 팔고서 있다가 끌려 내려온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선거 직전에 어디였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죠? 그래도 여기였어요. 올라간 거 거의 다 까먹었다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인맥주로 많이 갔던 게 그 당시 이름은 동양물산이고요. 지금은 이름을 TYM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인맥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간 거였는데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2010년 10월 달부터 눌림목을 만들었고요. 2010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지가 어디죠? 2011년 7월 달로 돼 있죠. 물론 한 번 더 올라가서 근처까지 갔었는데 요걸로 하면은 2011년 12월 달이 고점입니다. 언제라고요? 11년 12월. 근데 선거는 언제 했다고요? 12년 12월. 그러니까 1년 빨리 끝났어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거 끝날 때쯤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뀐 거를 몰라요. 이게 언제 거예요? 이게 10년 전 얘기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싹 바뀌었거든요. 그거 안 맞아요 그거. 근데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 고구마 먹고 아니면 군대 건빵 먹고서 물을 한 모금 안 먹는 거랑 똑같은 답답함을 느낀다니까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선주 가지고 돈도 못 벌어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시면 아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주식을 여기서 사기나 해요? 솔직히 되게 비싸게 사시잖아. 비싸게 사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어요? 10년 전에, 정확하게 11년 전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 1년 전에 고점을 찍었다고 쳐요. 선거는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실제 선거 날이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2개 그랬어요. 그럼 이 사이에 테마주가 안 갔을까요? 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테마주도 갔고, 문재인 그때 후보 테마주도 갔고, 김두관 그 당시에 누구야? 김두관 씨, 그리고 김문수 씨, 그리고 저기 누구야? 안철수 씨 많았어요. 그 사람들 테마주 다 갔다니까 그때.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처음에 나왔던 메이저 종목들의 대장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분이 사셨다고 칩시다. 좀 싸게 샀어요. 근데 3년 기다리면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 1년 동안은 수익 난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사면 뭐예요? 다 내줬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바른손 어디 갔어? 바른손 ENA가 상한가 같은데, 이게 옛날에는 저기 문재인 테마주였거든요. 옛날에 여기 2000 여기 그때 바른손이 더 많이 갔었어요. 이 당시에. 바른손으로 볼까요? 바른손인지 나쁜 손인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에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긴 했는데, 이게 요만큼이 두 달 동안 10배 갔어요. 대충 2달 동안 10배 갔는데 중간에서 잘라 먹어갖고 요거도 먹었어요. 너무 싸게 팔아줘가지고. 아, 그래도 100% 이상 돼요. 10배 가는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네. 근데 이 당시도 갔었거든요. 근데 고점 언제 찍어요? 2012년 2월 달에 찍었어요. 선거는 언제인데요? 12월이라니까요. 참고로 그때 문재인 테마주는 정책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정책주가 없었는지. 거의 인맥주 위주. 그것도 이제 인맥도 이제 본인 인맥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인맥주. 그때 우리들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 일찍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화공영 같은 스타일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철수 씨 거는요, 말도 못하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3년 내내 안 간다고. 이해가십니까? 그 반기문 씨 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보성파워텍은 낮에 얘기했고, 한창 갖고 얘기합시다. 한창. 이때 한창도 이제 무지막지하게 갔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누구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언제부터 갔냐면, 그 당시에 선거가 2017년 원래 예정은 2017년 12월 달이었는데 탄핵이 되는 바람에 5월 달에 선거 치렀잖아요. 그렇죠? 2016년 5월 달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여기 2016년 한 11월까지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쯤에서부터 정확히 여기서 2014년 한 10월인가 그때부터 한창이 반기문치 테마주로 이제 대장주였어요. 이게 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때 가격으로 한 2,000원, 대충 2,000원이라고 할게요. 2,000원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간 게 14,000원이니까 한 몇 달 만에 7배 갔고요. 돌고 또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2만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년 동안 10배 이상 간 거죠. 근데 고점을 언제 찍었어요? 2016년 5월달. 선거는 언제였다고요? 2017년 12월달. 여기가 사실상의 고점입니다. 이해가세요? 나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하도 이제 그 좌파 쪽에서 막 이제 공격이 심하니까 이분이 관뒀죠. 점화한가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때. 이래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게 안 맞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꼭 7만원만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 가세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시면 하세요. 말릴 생각은 없는데 알고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히 수익 내고 아, 나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네. 적당히 수익 내고 아, 나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무슨 저기 뭐예요. 조선시대 무슨 그 백자 만드는 무슨 장인도 아니고 그죠? 네. 그분들은 뭐 전문가니까 그죠? 네. 백자 도자기잖아요. 정통 방식으로 막 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문화재라고 인정이라도 받죠. 훈장이라도 받고. 근데 왜 여기서 그런 고집을 부리냐 이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들 말을 듣고. 제가 왜 오파스넷을 최근에 추천을 안 하고 그랬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얘기 너무한다 이거. 이 얘기 너무하면 뒤에 종목도 얘기 못 하는데. 자, 아가방 있잖아요. 아까 아가방. 아가방이 언제부터 급등했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자 급등을 2011년부터 했다라고 쳐볼게요. 11년 초부터 간 게 맞으니까 본격적으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작한 게 언제게요? 2008년이에요. 그러면 횟수로 언제요? 8년, 9년, 10년 3년 지나고 나서 레임덕이 오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 대선주가 갔어요.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해가시죠?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어요? 그 한창 이게 반기문 테마주였죠. 그때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한창이 반기문 테마주로 급등했는데 자 2014년 말부터 갔죠. 이분이 임기를 시작한 거는 2013년 2월입니다. 정확히 2월 25일입니다. 그러면 13, 14, 한 2년 정도 있다가 종목들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되게 빨리 가네 이러면서. 아까 그 아가방이라 그런 것처럼 3년 차에 갈 줄 알았더니 2년 차에 가더라 그러면서 되게 놀랐다니까요. 2년 차나 3년 차쯤에 시작을 해서 이만큼 가고 끝내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오파스넷은 어떤 줄 아세요? 무서워 죽겠어. 오파스넷은 언제부터 올라왔을까요?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저기 최근에 윤석열 씨 거 윤석열 대통령 걸 보면은 애니농률이 뒤에서 많이 갔죠. 아니 서현 봅시다. 서현 초창기 대장이 이거였으니까 서현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람 수사 개시한 것 때문에 이런 거였으니까 나중에 추미애 씨가 키워줬고 그게 이제 요 부분인데 마지막에 그죠? 확 든 게 여기잖아요.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 근데 이때는 종목이 되게 늦게 갔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있었는데 3년 지나서 간 거예요. 여기서 3년 정도 지나서. 그때 보수 쪽에 뭐 대통령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3년 정도 지나서 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1, 2년 있었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데 잘 보세요. 오파스넷이 왜 무섭냐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파스넷이 언제부터 급등했죠? 4월부터 급등한 4월? 5월? 4월부터 급등했죠? 다시 얘기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날짜를 틀리지 맙시다. 네. 잘 들리시죠?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네. 오케이. 자, 마음이 급해요. 지금 뒤에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뭔가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네. 보통 다른 전문가들은 자기 방 그 수익 난 것만 얘기하고 들어오라고 한 1시간 중에 50분 자랑하고 그러다 끝나요. 근데 전 안 그렇잖아. 그죠?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도 그렇게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린 자랑 그렇게 안 해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죠? 네. 신뢰가 생기시면 들어와서 같이 수익 내시는 거죠. 그죠? 네. 자, 오파스넷을 보고 얘기할게요. 오파스넷을 보시면 이 종목은 언제부터 급등을 시작했느냐? 4월부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쭉 설명해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3월이죠.
근데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건 언제예요? 5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벌써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가 대충 4,000원이에요. 최근에 2만원까지 왔었고, 그러면 5배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최소한 2년에서 만 2년에서 만 3년 정도 지나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1, 2년 올라가다가 이제 대장 역할을 그만두고 다른 종목한테 넘겨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초반부터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앞으로 그러면 3년, 4년 남았는데 이거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못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즉 이런 거 처음 본다고요. 근데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예,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내가 오파스넷을 너무 좋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건 보라고. 뭐냐면 그 잠깐만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한동훈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건가 봐요. 누가 한 분이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보세요. 한동훈 관련주 대장주라고 해서 15개를 추려놓은 거랍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쭉 15개가 있죠. 정리된 날짜는 11월 20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쯤에 농가를 정리한 건데 아이고 지워졌다.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주식 사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 중에서 젠 채시사이 얘기도 안 하죠, 그죠? 네. 난 이거 한동훈 테마주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서. 노을 박살났죠? 오파스넷 박살났죠? 태양금속 박살났죠? 리파이는 괜찮아요. 핑거? 이건 괜찮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괜찮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거는 동그라미, 안 괜찮은 거 X 칠게요. 아직 이제 시세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쳤다는 건. 급동류가 굉장히 싫어가지고 그죠? 네. 자, 급동류하고 토비스에다가 X를 많이 쳤죠, 그죠? 자, 특히 토비스에 X를 많이 쳤는데 볼게요. 이게 답답한 거라 이게 보면. 네. 토비스를 보면요, 이건 대선주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대선주 차트가 아니라고. 테마주 이런 식으로 안 움직여요. 네? 대선주 차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즉 대장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대장주라고 하는 거 중에 제일 테크노스라고 있죠. 괜찮기는 한데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쉬다가 양봉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대장주입니까? 이게 대장주가 아니에요. 괜찮기는 한데 대장주는 아니라니까. 네. 아까 한국 수출 포장 있죠. 저희 방에서도 이제 수익내보다 팔았지만 이게 대장주인가요? 대장주 아니에요. 후발주자예요. 대장주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체시스 이걸 사자고요 지금? 8월달부터 혼자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죠.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얘기도 안 꺼내잖아요. 네. 패스. 대장주가 아닙니다. 리파인이라고 있죠. 리파인이 맞기는 맞죠. 한동훈 테마주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대장주입니까? 아직은 대장이 아닙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서 막 헷갈리는 거라. 토비스 다시 보세요. 토비스는 테마주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와이비도 만들어 놓은 거는 괜찮은데 대장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세요? 네, 대장주가 아니라니까. 태양금속이랑 노을 저거 완전 헛다리 짚은 거고. 저거 보고서 샀으면은 지금 손실 무지하게 났겠네. 11월 20일 기준으로 저기 있는 종목도 사가지고 수익 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부방은 좀 수익 났었겠다. 대부분은 수익 거의 안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날짜 한번 잘 따져보세요. 수익이 났겠네.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사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고 그 종목들을 붙들고 아 선거 끝날 때까지 내가 3년 가져가면 돈 벌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법은 아니 그 패턴은 기법도 아니고 그 패턴은 2007년 그때 끝났어요.
2007년 그때 선거 때 16년 전에 끝났다니까. 아셨죠? 지금 말을 좀 빨리 한 이유가 로봇 관련주도 얘기해야 되고 한동훈 씨 거 중에 또 용산 관련주가 또 튀어나왔어요. 그것도 얘기해야 되고 시간에도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으냐? 뭐긴 뭐예요. 큰 판을 보면서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재밌게 하는 거죠. 중국 음식점 가면 뭐 가볍게 짜장면 먹는 거 말고 이제 가서 왜 요리 이렇게 코스 요리나 중국집 가서도 그렇게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 먹으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그 식당 가면은 가운데 큰 원판이 있고 거기다 요리가 올라가 있고 그걸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땡길 때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회전 일본식으로 따지면 회전 초밥집이죠. 뭐 지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패스, 마음에 들면 먹는 거고 집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걸 붙들고서 뭐 진짜 무슨 김치당 뭐야 김장김치 뭐 신김치 만들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셨죠? 네, 걱정되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만 간 게 아니에요. 한동훈 테마주만 가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동훈 테마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동훈 테마주만 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테마주가 순간적으로 안 가고 쉴 때 있죠. 그러면 그때 수익이 또 안 나요. 시장이 또 되게 불안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별주들이 다 가는 와중에 정치 테마주가 더 많이 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정치 테마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정치 테마주가 지금 기회니까 그쪽에 비중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실린다기보다 종목을 하나라도 더 사셔라. 그거는 잘하는 건데 모든 투자 금액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는 이걸 봐야 돼요. 오늘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약하다가 오늘 괜찮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나나 안 나나. 신고가가 당장 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갔느냐? 유진 로봇, 형님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T 로보틱스 같이, 비플라이 소프트 같이 움직인 케이스입니다. 왜? 이제 지능형 로봇 개정안 뭐 이런 이슈로 이제 양봉 하나씩 만들더라고요. 그쪽에 돈이 좀 보이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핑거 스토리. 요거는 이제 뭐 만화, 애니메이션 그런 얘기 나와서 움직이는데 핑거랑 핑거 스토리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거래가 되게 많죠. 낙폭과 대주. 네. 그 다음에 그 오늘 밤에 이제 오늘 새벽이겠구나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 결정되죠, 그죠? 발표가 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게 시공테크. 네. 이게 이쪽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종목이 시공테크, 누리플랜, 뭐 국보대장 이런 게 있거든요. 공원 만들고 하여튼 뭐 어른 공원화 사업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특히 시공테크. 근데 거래가 좀 많은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지켜보시죠. 이거는 뭐 부산 엑스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모르니까 그죠? 오늘 이제 일단 움직였다 이렇게 체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한동훈 테마주에서 오늘 어떤 게 움직였냐면 용산이 움직였고 용산은 이제 청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죠. 원래 청와대에 있다가 청와대가 그 도청 문제가 되게 심각했답니다. 도청 특히 중국 쪽에서 도청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옮겼다는 설이 많던데 그 대통령실이 이제 아무튼 용산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저번에 부모님 고향은 춘천이고 자기 청주에서 어렸을 때 살았고 뭐 그래가지고 춘천 출마설, 청주 출마설 그래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누가 갔느냐? 일단은 이제 용산에 이제 본사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바른손 ENA. 이게 옛날부터 약간 잡주 성향이 있어요. 옛날에 아무튼 여기 그때 문재인 테마주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그때 그걸로 상한가 여러 개 갔죠.
그때도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단톡방에서 추천했을까요? 오늘 상한가. 근데 동전 주고 잡주죠, 그죠? 네. 그리고 바른손 따라갔겠죠. 15%.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요 회사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많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그래서 오늘 9% 본사가 거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잠깐만요. 네, 우리들 제약이 아니라 크라운 에테홀딩스 8%. 이건 막판에 좀 올라갔어요. 막판에. 왜 갔냐면 본사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우선주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요즘 우선주도 잘 가죠, 그죠? 네. 우선주도 움직였어요. 내일 사도 되냐고요? 아니요. 시간에서 다 하락했어요.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라근데 바른손단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 회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바른손인지 나쁜 손인지 모르겠다 농담도 했는데 아니 장중에 15% 올라가고 나서 시간에서 하한가 갔어요.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량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하한가에 가긴 갔는데 하한가에 잔량이 별로 없어요. 1,700원짜리 3천 주면은 얼마예요? 500만원 정도 아니에요? 뭐지 이거? 네. 근데 얘네들은 원래 좀 바른손하고 바른손 2A는 발음이 꼬이네요. 바른손이나 바른손 2NA는 원래 약간 좀 잡주 성향이 좀 있어요. 동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거칠 수 있는데 요거 시간에 여기 상한가 간 바른손 2NA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7%. 뒤에 뭐 제이시언이라든지 좀 빠졌죠? 마이너스 4%. 크라운에트 홀딩스 마이너스 4%.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요. 끝났다고 보진 않는데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시간에서 대놓고 이렇게 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오버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춘천이랑 청주가 아니고 용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나라는 오늘 열심히 또 급등을 했지만 그죠? 네. 깨끗한 나라. 근데 에드바이오텍이 춘천이잖아요. 네. 춘천 관련주 마이너스 9%.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개인이 나갔겠죠. 춘천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가장 이제 잘못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했겠죠. 에드바이오텍이나 뭐 UID, 영보아 이건 청주 쪽인데 여기도 급락했거든요. 이런 거 버리고 어디 갔겠어요? 바른손 ENA나 바른손을 추격 매수해서 고점 매수했는데 시간에서 급락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겠죠. 이게 최악의 케이스. 근데 아무튼 여기 뭐예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다른 거 사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신과 진료 받으셔야 돼요. 아니 자기가 아침에 산 거를 점심때쯤에 좀 좋아 보이는 게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바로 손절해서 간대요. 그분들은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시고 어디 가셔야 되냐면 정신과 가서 진료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라 미치기 전에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미쳤다는 게 아니라 미치기 전에 빨리 가시라고. 네. 가서 이제 요즘에 약이 좋기 때문에 그런 충동성 그런 게 충동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와 관련된 약을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줘요. 네. 혹시 알아요? 같은 종목 물리는 의사일지. 가끔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주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하고요 판사들 특히 주식 많이 해요. 판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법원 가서 판사랑 뭐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물린 거 많은 사람들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사람들이 이제 나간 거죠. 특히 영보아 이거 아까워 죽었어. 그죠? 네. 끝났냐고요? 뭘 끝나요? 아직 어디로 출마할지 안 정해졌는데 그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신태홀딩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일단 판을 벌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떨어지고 가다 말았다고 해서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TNCR로 있죠. 이거 계속 이게 대장이니까 자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되게 재밌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하더니 끝날 때는 플러스 5%에서 끝나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아마 오늘 머리를 다 꽈나지. 머릿속을 다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뭔지 모를 거거든. 근데 낮에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이게 어제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빠지면 아마 저점이 사람들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 아니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여기가 아니고, 잠깐만요, 미세한 차이인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으로 보면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하는데 낮에 했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밑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잘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누구에 비해서? 전날 이거에 비해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거는 뭐냐면 음봉이란 말이에요. 윗골이 길게 달리고. 그러면 지지선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종가 부분. 이해가세요? 네. 이거는 차트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보통 여기라고 착각해갖고 여기다 대놓고 기다리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라고.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진짜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실제로 딱 그 정도까지만 오다가 말았어요. 끝났냐고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지켜보시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는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방은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좀 확 떨어졌잖아요. 이거 왜 그랬냐면 3일 동안 그거였을 거예요. 단일가 거래. 거래도 없고 캔들도 작죠, 그죠? 단일가 거래, 단일가 거래. 3일 동안 왜 그 호가 저기 뭐야 단일가로 해가지고 거래가 잘 안 되게 만들잖아요. 단기 와이어 뭐 그래가지고, 그죠? 네. 그런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래 덕분에 안 빠진 거죠. 근데 오늘 그게 해제되니까 한꺼번에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죠?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려요. 왜? 낮에 뭐 하겠어요? 회원들하고 앉아가지고, 그죠? 네. 마이크 딱 켜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쫙 벌려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각자 촥촥촥 간다고. 네. 그동안에 이제 매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김포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나게 뭘 끝나요? 이제 시작이지. 네. 처음에 판을 싹 벌려요. 왜 지금은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은 이제 많이 못 하겠는데, 옛날에는 차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들었다 놨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짧았지만 최근에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한 종목들이 많아서 들었다 놨다가 굉장히 거칠어요. 그 부분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쪽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판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왜 대선주 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마셔라 그게 왜 했냐면, 아니 들었다 놨다를 세게 할 때 수익을 재밌게 내시면 되잖아요. 한번 들었다 놓으면요 20-30%는 들었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20-30% 수익이 났고, 거기서 만약에 운 좋아서 상한가까지 하나 나온다? 그럼 50% 이상짜리 수익이 나거든요. 그걸 챙기고 다른 데로 또 이사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3년은 들고 가야 되겠다.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또 그렇게 속였어요. 자기들도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매매도 많이 안 해봤던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시라고요? 경험 많은 사람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지금 급등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원래 전쟁 수혜주로 급등을 많이 했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에 들어가는 바람에 임시 지금 휴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흘인가 그랬다가 4일 그랬다가 지금은 이틀 더 연장했나요? 네. 그동안 이제 못 가고 있던 게 대성에너지 이런 건데, 최근에 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었죠. 거래도 없고.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세력이 이것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니까. 국제유가나 천연가스가 바닥이라고 치면 나중에 꽤 올라오겠죠, 그죠? 네. 시간에서 상한가 무지하게 세게 들어갔습니다. 재료는 그 제주도 엄마 밑에일 거예요. 거기 제7광구 22년 만에 다시 탐사하겠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같고 같이 간 게 중앙연합이스, 대성산업 이런 거. 네.
상한가가 무려 3개나 갔고요. 그 다음에 GS야,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런 것들 다 같이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는 아니고 시간에 급등했어요. 내일 이쪽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겠죠.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국제유가 좀 급등해주면은 아마 날개를 달아줄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장중에는 장중대로 시간에선 시간대로 한동훈 테마주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고 한동훈 테마주 중에 오늘 급락한 것도 있지만 근데 급락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어때요?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을 벌려놓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재매집이 되고 물량을 더 감아진 것들부터 날아가겠죠. 최근에 그나마 떠 있었던 게 이거죠. 이거 뭐예요? 일자리 이민정책주 인스웨이브 시스템 어제까지 양봉 나가다 오늘 누르잖아요. 원티드랩 눌러야지. 그죠? 네. 돌아가면서 이제 들었다 놓으면서 눌림목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종목을 잘못 사면은 대선주 끝날 때까지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여기서 눈치껏 그렇죠? 네. 매매를 잘 하시면 지금도 수익 나고 나중에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종목을 사지 마세요. 돈 안 벌려요. 네. 그리고 사고 나서도 아까 뭐 들고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큰일 나신다. 그리고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도 뭐 유튜브 하는데 저는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라고요. 사이트에서 방송하는 걸 유튜브에 그냥 다시 내보내는 것 뿐이지 유튜브에서 따로 뭘 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종목 진단도 많이 의뢰하고 상담도 많이 받으시는데 주식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가장 나쁜 상담은 가장 나쁜 조언은 무료 조언이라고. 그냥 그거 알고 받으시라고요. 그 돈을 내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병원 간다고 무조건 병이 치료됩니까? 명의를 만나야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그죠? 네, 병이 치료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잘 선택하시라고요. 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인터넷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죠? 네. 고생은 무지하게 하시지만. 네. 자, 이 얘기를 시작할 때 했고 끝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돈이 안 벌리십니다.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돈 좀 버셔야죠. 남은 기간 동안 한 달 남았죠. 이제 내년에도 돈 버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거 들고서 이제 돈 이제 끌고 당기는 거예요. 태양구속 같은 거 아까 그 뭐 대장주 15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게 여기라니까요. 그 글이 올라온 게 저 사람도 어떤 걸 보고 썼을 거예요. 분명히. 인터넷 글은 거의 똑같거든요. 여기서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5%에 샀으면 그것도 비슷했고 17,000원대 사가지고 이제 15,000원이니까 10% 이상 심하면 15%까지 손실일 거고 노을 샀으면 더 답답할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DTNCR로는 샀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뭘 행복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 고민하고 있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재밌습니다. 이거 말고 올라간 것도 있어요. 태평양물산. 같이 처음에 급등을 시작했던 종목들이 다 투자 경고 종목에 걸려버리니까 혼자 안 걸렸거든. 혼자.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혼자 가더라고요. 거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유유제약 우선주들 반등 나온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는 열심히 하시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재밌게 하는 방법을 오늘 조금 알려드린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간이 또 9시가 딱 돼버렸네요. 네. 자, 제 뒤에 그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이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분도 이제 요즘에 한동훈 테마주 이런 거 갖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한대요. 저희도 많이 뭐 같이 내는데 저희도 내고 그 방도 내는데 아무튼 그분도 실력이 굉장히 있으시고 그 리딩도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분 방송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자 내일 수요일인데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공승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